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나 예기치 못한 만남 속에서의 인연을 생각하며 베이비복스의 우연을 지금 30번째는 듣고 있는 33살 직장인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우리 곁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제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남자의 청첩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를 만난 건 독서 동호회였습니다. 지루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른 재미를 찾아보고 싶어서 동호회를 들고자 했는데 성격이 사교적인 편은 아니라 좋아하는 책을 읽으려고 들어가게 되었어요. 책도 읽고 서로의 견해도 나누고 짧은 글도 짓는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든 동호회라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책을 추천하고 술도 한잔하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무리들이 만들어져 타지로 이사와 쓸쓸한 제 마음을 채워주었어요. 25살에 어리다면 어린 나이로 타지 생활을 시작하니 외로운 마음이 컸는데 저에게 안식처가 되어준 동호회였습니다. 거기서 만난 그는 4살 많은 오빠로 조용하지만 묘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긴 손가락이랑 속눈썹이 특히나 매력적이었죠. 중저음의 목소리에 유별나진 않지만 몸에 배인 매너로 제법 마음에 담아두는 여성분들도 많았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고요. 친해지려고 무던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좋아하는 류의 책도 읽어보고 일부러 말도 많이 걸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동호회에서 이야기들을 나누고 식사 후에 2차 술자리까지 마무리가 되고 나서 그가 저희 동네로 이사를 했다며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가는 길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오빠네는 책 많아요? 저는 집이 좁아서 여러 권을 사두지는 못하고 빌려 읽는 게 많은데 구경하고 싶어요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로는 제법 도발적인 멘트를 날리며 그 사람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첫 방문인데 준비 없이 가게 되니 맥주는 내가 사겠다면서 신나서 술도 사서 말이죠. 술도 한잔하고 책도 구경하다가 그날 저희는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불이 꺼진 그의 자취방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히 남아있을 정도로 자극적이었어요. 그는 차분한 평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있어서 그것마저 저에게는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밤이 지나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같은 집 방향이라며 서로의 집을 드나들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2년간의 연애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는 남자와의 연애가 이렇게 재밌을 수 있나 싶었고 이외의 것들도 잘 맞았거든요. 동호회 사람들에게 축하도 많이 받고 대표 커플로서 같이 더 열심히 동호회 참석도 했습니다. 하지만 을의 연애라는 게 그렇듯 잘 안 풀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이상하게도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이 하고 싶었고 그는 결혼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로 저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을지 모릅니다. 많은 싸움이 오고 가다가 결국 저희는 이별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사랑했던 연애를 꼽으라면 이 사람을 생각할 만큼 힘든 시간이었어요. 동호회도 안 나가고 숨어 지냈습니다. 그도 동호회를 안 나가는 듯 싶더군요. 친한 언니가 우울해하는 저를 끌고 나갈 때에도 그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다른 사람과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저를 많이 좋아해주는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행복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어묵이 먹고 싶어서 그 사람과 자주 가던 어묵바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변하지 않은 분위기에 맛도 좋고 술도 제법 취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들어오는 게 느껴졌고 고개를 들어보니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슬로모션처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차가운 겨울 날씨였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은 봄바람이 불어오는 듯 했거든요. 그의 옆에는 저와는 조금 다른 성숙한 분위기의 여성분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아마도 새 여자 친구분인 듯 했습니다. 눈빛을 마주치고 순간 흔들렸지만 서로 애인이 있는 상태이고 아는 척하기에도 걸끄러워 빠르게 자리를 마무리하고 남자친구에게 피곤하다 핑계를 대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카톡이 왔습니다. 잘 지냈냐고 가끔 가다가 들여다보던 사진 속 그 사람인데 이질적인 기분이 들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카톡을 받고 설레는 나 자신이 당황스러웠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냈다고 서로 마주친 게 신기하다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만나던 남자친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짧은 연애를 끝내고 나서 그와 연락을 하다 아직도 책을 좋아하냐고 물었고 새 책이 더 많이 생겼다며 놀러오지 않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여자친구가 있는데 드나드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하니 그날 본 사람은 여자친구가 아니라 그냥 잠깐 만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의 집을 다시 방문했고 그날 저희는 다시 입맞추면서 열정적인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그 뜨거운 마음이 그대로인 것 같았고 격정적인 그의 모습에 내가 그동안 결핍되어 있던 게 이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황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그는 연락이 뜸해졌고 저는 안달이 나서 계속 붙잡는 식의 만남을 두어 번 지속했습니다. 그는 미안하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며 자신은 아직도 결혼을 원치 않고 이후에 다시 자신에게 그런 기대를 할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것 또한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어서 불장난이 짙었다고 생각하고 잊고 지냈습니다. 얼마 전 그때 당시 독서 동호회에서 친하게 지내던 언니와 오랜만에 만나 안부도 묻고 사는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결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은 청첩장을 받았는데 가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말꼬리를 흐리는 언니에게 가서 축복해주면 고마워하지 않겠냐며 웃으며 말했어요. 집에 돌아와 카톡을 들어가 보니 환하게 웃는 웨딩 사진이 프로필 사진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따로 찾아보지 않아 몰랐는데 저와 그렇게 흐지부지 된 이후에 만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연애 기간은 길어야 6개월 남짓이었어요. 결혼할 사람은 다르다고 하던데 이 남자에게도 결혼하고 싶은 여자는 달랐던가 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제가 절절하게 매달릴 사람이 아니었는데 연애라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특히 내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는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겹쳐서 영화 같은 상황이 일어난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지나가는 여자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앓이도 하고 참 사랑했고 또 아직도 그 사람을 보면 다시 설레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없을 정도로 좋아했습니다만 이제는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고 염려하고 또 바라봤던 만큼 그가 정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좋은 사람이 다시 나타날 거라는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불같은 사랑을 할 수 있겠죠.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9살의 여성이고 대학에 다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은 지방에서 일하고 있어서 거의 주말에 한 번 정도 만납니다. 사실 저는 남편이 없는 주중에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만난 지는 한 15년이 다 돼 갑니다. 그 남자가 대학생일 때였고 저는 30대 초반의 주부였을 때지요. 당시에 군에 다녀오고 대학 졸업반이던 그 남자는 저랑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동안이라서 그 또래라고 해도 다들 믿는 눈치였고 저랑 같이 간 친구들도 다들 멋쟁이들이라서 아무도 우리가 주부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더구나 서로 나이 차이도 별로 나지 않으니 금방 친해졌지요. 그리고 남편이 주말에 오면 저는 외출을 하지 않고 조신히 남편 수발만 들면서 착실한 가정부부인 듯이 15년 넘게 지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대학생, 이제는 어엿한 40대 중반을 바라보는 제 남친이 오히려 더 남편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진짜 남편은 고작 일주일에 하루반을 같이 보내지만 그마저도 일이 바쁠 때는 집에 못 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친과 저는 나머지 요일 중 절반 정도를 함께 보냅니다. 물론 남친에게도 아내와 가족이 있습니다. 우린 애초에 서로를 구속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서서히 가까워졌고 자연스레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자 나름으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저는 묵묵히 막내 동생이 커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 과정을 덤덤히 지켜보았지요. 때론 남친의 아내가 이상하게 얄미울 때도 있긴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이랑 싸우고 연락이 안 되자 그 반동으로 문득 남친이 떠올라서 전화를 했는데 자기 아내가 아파서 병간호 해야 한다며 못 나온다 했을 때는 너무 약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의 남편이 저의 상황을 눈치채고 있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조금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이성에게 마음 흔들리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같지만 대놓고 이렇다 저렇다 말은 안 하고 있으니 그 속을 알 길은 없지요. 애초에 남편이 지방 발령을 받았을 때 가족이 전부 남편 따라서 지방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았지만 당시에 아이들이 한창 크고 있어서 교육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편만 내려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이렇게 길어질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남편은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걱정되어서 그나마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틈틈이 시간 외에 근무해서 받은 수당까지도 알뜰히 챙겨서 보내주고는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족들에게 다 입금하고 나면 그는 그저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하는 일상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그 돈을 받아서 조금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저의 유흥을 즐겼던 적이 꽤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남편이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애들 용돈이나 책값 주고 그 여윳돈으로 제가 술 마시다 만난 사이긴 하지만 연하 남자친구와의 사이도 제게는 너무 중요했습니다. 학창 시절에 올곧게만 지내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어울린 여자들이 다들 한 가닥씩 놀던 여자들이다 보니 저도 어떻게 하다 자연스레 그 길에 어울리게 되었고 그러면서 연하 남친도 만났던 것이지만 올인 부부 이상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이입니다. 나이트클럽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대학생 시절에 그의 일행은 우리 아줌마 그룹과 자연스레 합석을 하게 되었고 나이차가 그다지 많지도 않다 보니까 누나 하면서 잘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이 귀여워서 우리는 각자 하나씩 짝을 맞춰서 팔짱 끼고 나갔고 이후로는 따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런 자리에 섞이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살았는데 어느 틈에 저는 멀뚱히 남은 그 남학생과 마주보며 서로 어색하게 술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지요. 그냥 산책이나 할까요? 하면서 남학생이 제안했고 우리는 강변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살아온 이야기도 드문드문했습니다. 첫 만남에 몸을 사리며 제 신상이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밝히기를 꺼리는 저에 비해서 그 남학생은 뭔가 마음에 갈증이 심하게 있었던지 친누나한테 얘기하듯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막내 동생 뻘이고 순박해 보이기도 했고 그도 저처럼 그런 자리가 그늘 처음이었는데다 얼결에 친구들을 따라 나왔던 모양이었습니다. 우리는 강변에서 캔맥주를 하나씩 들고서 그의 새엄마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들고 도망가 버린 이야기와 그가 이복 형제와 몹시 싸운 후에 아버지에게 겁나게 혼나고 울던 기억들을 들었습니다. 저는 제 남편과 결혼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차로 친 바람에 병원에 데려다 주었고 가족들과 모두 떨어져 지내느라 간병인이 없던 저를 대신해서 그가 극진이 곁에서 돌봐주며 시작된 연애 이야기를 말이지요. 아주 우연히 사랑은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라며 저는 방긋 웃었고 그것이 그 남학생과의 인연의 고리가 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한창 젊은 30대였고 아직은 가정에 대한 헌신이나 부모로서의 막중한 책무 같은 거룩한 이야기들은 제게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그저 아이가 생겼으니 키워야 한다는 생각, 남편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 외롭다는 생각, 아직 결혼 안 한 친구들도 많은데 나도 그들처럼 조금 더 버텨볼 걸 그랬나 싶은 조금의 후회들, 그런 것들이 저를 휩싸고 있을 때였으니까요. 저는 잘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림도 그렇고 아이들 키우는 것도 그때는 벅차고 힘들었고 혼자서 가장 노릇을 한다는 것도 제 성격으로는 버거웠지요. 남편은 지방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을 거란 생각을 하고는 저 역시도 그래도 된다 싶은 안일한 마음에도
휩싸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학생의 잔잔한 목소리와 순수한 눈망울과 유쾌하게 보내오는 문자 메시지에 그만 녹아버리고 만 것이지요. 그렇게 그 학생과 저는 일주일에 서너 번을 저녁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포장마차 같은 데서 술도 같이 마시고 보통의 대학생 연인이 하는 것 같은 밤 데이트도 즐기며 진짜 연인이 된 기분에 젖어 들어갔습니다. 제게는 꽤 큰 일상의 변화였고 활력이 되었으며 그 역시도 자신이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와는 다른 기분으로 저를 만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눈앞벌 되는 여자와 인생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불안한 자신의 미래를 함께 터놓는 시간에 만족하는 느낌이었고요. 결국은 남녀간의 상황이었기에 감정에 너무 깊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때 저는 명확히는 몰랐습니다. 물론 지방에 있는 저의 남편은 아직까지도 이 일에 대해서 언급은 안 하지만 눈치는 보이는 상태이고요. 그저 저 혼자 마음속에 간직한 추억이거나 지나가는 어설픈 삶의 흔적일 수도 있겠지요. 앞으로 많은 것들을 더 겪고 할머니가 되어가겠지만 그러기까지는 그만큼의 크고 작은 상처들을 아는 채 저는 지금보다 더 나이 먹어가겠지요. 내일은 남편이 간만에 집으로 오는 날입니다. 같이 집에서 맛있는 것을 만들어 먹기로 했고 가족 모두가 미래 계획을 나눠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의 은밀한 연애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닐까 합니다.